여러분, 이전 동영상 강의에서는 윈도우 프로그래밍에 대한 소개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 프로그래밍 할 때 이벤트 핸들링을 해야 되는데, 이벤트 핸들링을 할 때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도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에 대한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윈도우 프로그래밍 절차를 소개를 하면서 아주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우리가 이제 해야지 되는데, 윈도우 프로그래밍 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업무만 수행을 하면은 이제 윈도우 프로그래밍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업무밖에 없어요. 종류로 받으면은. 자,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화면 구성을 하는 겁니다. 화면 구성. 화면 구성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 지금 제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게 뭡니까? 메모장이라고 하는 그 윈도우 프로그램이죠. 그죠? 그 화면 구성을 하려면은 여기에 맨 위에 이걸 이제 타이틀 바라 그러는데 타이틀 바에다가 이름 적고, 그 다음에 요걸 갖다 메뉴바라 그래요. 긴 짝대기를 메뉴바라고 하는데 메뉴바에 만들고, 그 다음 메뉴바에다가 메뉴 같은 거 또 붙이고, 메뉴바에다가 요 메뉴 아이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뉴 아이템들 붙이고 뭐 이런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이제 전체 큰 사각형 영역, 요 큰 사각형 영역을 갖다가 스크롤 페인이라 그러는데 스크롤 페인을 갖다 붙이고, 그 스크롤 페인 안에는 여기 스크롤 바가 여기 이제 vertical 스크롤 바랑 horizontal 스크롤 바 이거 이제 붙이고, 그다음 밑에 이제 그 스테이터스 바에 대한 무슨 조치를 하고, 이렇게 화면 만드는 행위예요. 화면 만드는 행위를 갖다 하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화면 만드는 행위는 그냥 sequential 프로그래밍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콘솔 어플리케이션 짤 때처럼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만들면 됩니다. 순서대로 만들되 이 윈도우 프로그램의 구조가 이제 트리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전체 큰 골격 안에 또 부속품들이 들어가고, 그 부속품 안에 또 그 부속품에 부속품들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트리 형태의 구조를 갖게 되고, 그 순서에 맞춰서 이제 윈도우를 갖다가 구성해 주면 됩니다. 요거는 우리가 이제 드로워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내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화면 구성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느냐면은 이벤트 핸들링을 하기 위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됩니다. 이벤트 핸들링을 하기 위한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벤트 핸들러라고 하는 것을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윈도우 프로그래밍의 어떤 소개를 하면서 이벤트 핸들러라고 하는 함수가 이제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그 이벤트를 받아서 일 처리를 한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벤트 핸들러를 내 응용 목적에 맞도록 함수를 작성을 해줘야 되고, 그 함수를 갖다가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또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게 되면 이제 버추얼 머신이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이벤트 핸들러에 호출해가지고 뭐 일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줍니다. 특히 여기 이벤트 핸들러를 작성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자바에서는 좀 특이한 제도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 특이한 제도가 뭐냐? 이벤트 핸들러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원래 윈도우 시스템에서 보통 이제 다른 윈도우 시스템, X 윈도우라든지 뭐 MFC의 비주얼 C++ 윈도우 시스템 이런 데서는 이벤트 핸들러들을 갖다가 싹 풀어놨어요. 뭐 한 200여 개의 이벤트 핸들러를 이렇게 풀어놔가지고 그걸 갖다가 좀 관리하기가 좀 뭐랄까 좀 허접합니다. 좀 난잡하다고 할까, 뭐 이렇게 좀 너무 흐트러놨다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또 그걸 흐트러오면서 또 구현상속이라고 하는 제도를 이용해서 이벤트 핸들러를 처리를 하기 때문에 좀 메모리 사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비효율적인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버추얼 펑션 테이블 크기 뭐 이런 문제로 해가지고, 그래서 자바에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리스너라고 하는 이름이 붙는 XXX 리스너, 뭐 어쩌고저쩌고 리스너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리스너라고 하는 이름이 붙는 인터페이스를 갖다가 이용을 해가지고 이벤트 핸들러들을 갖다가 그 종류별로 이렇게 그룹핑을 해놨습니다. 그룹핑을 해놨고, 우리는 이제 그 그룹핑된 인터페이스를 갖다가 구현을 해가지고 이제 그 이벤트 핸들러가 이제 작동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화면 구성하는 프로그래밍은 이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제 이벤트 핸들러를 갖다가 작성하고 등록하는 요 프로그래밍 방식은 여러분들이 이제 당분간은 좀 어색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요거에 능숙하게 되면은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이제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요 이벤트 핸들러를 갖다가 작성하고 등록하는 과정에서 우리 프로그래머가 이제 마음 먹어야 되는 이제 마음가짐은 뭐냐?
어떤 윈도우에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 때 어떤 이벤트가 호출되는가 하는 요 세 개, 세 개 삼총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세 개 삼총사가 이렇게 한 개의 단위로 엮여져 가지고서 서로 연관이 돼 가지고서 뭐 일처리가 되도록 하는 그런 상황을 명시하는 것이 이벤트 핸들러를 갖다가 등록하는 행위다 하는 겁니다. 그런 작업에 이제 빨리 익숙해져야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예 이제 그냥 시작을 해보자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짜봅시다. 자, 내가 드로우라고 하는 클래스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드로우라고 클래스라고 하는 만들고 이제 기본 저절로 만들어지는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그죠?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최종적인 목적을 갖는 그 드로우 프로그램을 이제 완성을 시킬 겁니다. 점진적으로 계속 이제 살을 붙여가면서 프로그램을 해볼 겁니다. 자, 일단 아주 가장 간단한 그 윈도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바에서는 윈도우를 갖다가 컴포넌트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컴포넌트. 사실 이제 자바에서는 컴포넌트라고 하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윈도우랑 동일한 의미를 갖는 용어예요. 이런 그 윈도우를 내가 갖다 쓰려면은 그 라이브러리를 갖다가 우리가 액세스를 해야 됩니다. 라이브러리 액세스를 해야 되는데 자바의 이 컴포넌트를 모아놓은 라이브러리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AWT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고, 그 다음에 스윙셋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스윙셋이라고 있는데, 이건 뭐 간단하게 따지면 이건 옛날 버전, 이건 최근 버전, 뭐 최근이라고 해봐야 또 뭐 한 20년 전이지만, 이거는 30년 버전, 30년 전 버전, 이거는 20년 전 버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AWT, Abstract Window Toolkit이다 라고 하는 그런 용어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스타일의 어떤 컴포넌트를 모아놓은 라이브러리인데, 이 옛날 스타일의 컴포넌트 중에서 이제 상당수가 이제 신제품으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걸 스윙셋에다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버튼이라고 하는 클래스는 AWT에 있고 스윙셋에서는 J 버튼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AWT 컴포넌트를 안 쓰고 거의 대부분 스윙 컴포넌트를 쓰니까 옛날 컴포넌트들은 잊어버려도 그냥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는 과정에서 그 컴포넌트뿐만이 아니라 뭐 그래픽스라든지 뭐 이벤트라든지 각종 이제 그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중요한 클래스들이 또 AWT에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윈도우 프로그래밍 할 때는 AWT에 있는 라이브러리도 임포트를 해줘야지 되고 스윙 쪽도 임포트를 해줘야지 됩니다. 자, 그래서 임포트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요 세 개의 그 패키지가 윈도우 프로그래밍 할 때 아주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그 라이브러리 클래스들이 모아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 세 줄이 웬만한 윈도우 프로그래밍 할 때는 항상 이제 임포트가 돼 있어야지 됩니다. 물론 이제 추가로 더 해야 될 여지는 많이 있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윈도우 프로그래밍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윈도우 구성, 아주 간단한 윈도우지만 윈도우 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frame. 자, 보통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할 때 메인 프로그램, 메인 함수죠. 메인 함수는 최대한 라인 수가 적어야지 돼요. 라인 수가 적어야 돼서 그냥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객체를 갖다가 이제 인스턴시에이션 하고 걔를 갖다가 이제 활성화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프로그래밍 할 때 이제 그 중요한 클래스를 한 덩어리 어플리케이션 자체를 갖다가 이름을 붙이는 거죠. 나는 이제 드로우 프레임이라고 이름을 붙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이런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인스턴시에이션 하고 그 다음에 걔를 갖다가 활성화시키면 됩니다. 자, 윈도우가 있을 때 윈도우 활성화시키는 명령어는
set visible이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이게 윈도우를 갖다가 요 명령어는 윈도우를 갖다가 메모리에다가 할당만 하는 것이지 화면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윈도우 객체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드로워 지금 방금 만든 이 윈도우 객체 레퍼런스를 이용해서 set visible 함수를 호출해야지 이제 화면에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이 프로그램은 당연히 이제 작동을 안 하겠죠. 그죠? 왜 작동을 안 합니까? 드로우 프레임을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보통 프로그램에 항상 그런 얘기를 항상 강조를 합니다. 어떤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사용하느냐 혹은 사용한 다음에 만드느냐 이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료 추상화를 갖다 잘 이용하는 그런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항상 프로그래밍 할 때 미리 사용을 해버리고 사용을 한 다음에 그걸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프로그래밍 개발하는 절차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라이브로 있는 거는 그냥 갖다 쓰기만 하면 되는 거죠. 내가 만드는 클래스인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draw frame이라고 하는 걸 내가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클래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면 된다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내가 만들려고 하는 윈도우 객체는 프레임이다 하는 거죠. 프레임은 우리 영어 단어로 어떤 뜻을 갖느냐면은 사진 여러분들 담아놓는 액자를 얘기합니다. 윈도우가 사실은 액자예요. 여러분들 이거 뭐 이런 덩어리 있죠, 그죠? 이런 덩어리를 액자처럼 생각을 해주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프레임이다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draw frame constructor 하나 만들어주고. 자, 이 set visible이라고 하는 함수는 JFrame에 이미 존재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런 존재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면 됩니다. 이런 정도로만 해가지고 일단 이게 작동하는지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파일 됐죠? 자, 실행했더니 여기 JFrame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좀 어색해 보일지는 몰라도 요것이 JFrame입니다. 요 덩어리가. 요거 액자다 하는 거죠. 마치 여기 약간 약간 그레이, 밝은 그레이로 되어 있는 요 색깔의 바탕화면 요게 마치 이제 액자의 배녀판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요게 액자 틀이다 하는 겁니다. 자, 좀 허접하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몇 가지 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 보면 여기 에디트 플러스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이런 걸 갖다가 타이틀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레임에 타이틀을 정하려면 이렇게 set 타이틀 함수를 쓰면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쓰지만 당연히 여기 앞에 뭐가 빠져 있는 겁니까? this 점이 빠져 있는 거죠. 그죠? this 점이. 그러니까 JFrame에 있는 함수다 하는 겁니다. this 점 굳이 써줄 필요는 없죠. 그 다음에 윈도우 크기를 내가 한번 정하겠습니다. set size. 자, 요거 width 폭이죠. 높이랬습니다. 그래서 한 700, 500 정도 적당히 큰 크기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건 내가 이제 완성본 만들 때는 좀 더 뭐 맥시마이즈 시킨다든지 뭔가 조치를 할 겁니다. 자, 그다음에 set 자, 이게 프레임의 위치를 갖다가 여기 100만큼 갖다 놔라 하는 겁니다. 100만큼 갖다 놔라. 컴파일하고 실행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뭐 조금 아까보다는 그럴듯하게 이게 딱 뜬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이제 어떤 윈도우 컴포넌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 API를 이제 펼쳐봐 가지고 그 윈도우 컴포넌트에 어떠한 연산을 함수들을 사용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쫙 훑어봐야지 됩니다. 내가 지금 뭐 안 보여주고 있지만 여러분 내 얘기가 뭐냐? 라이브러리의 JFrame 매뉴얼을 찾아봐 가지고 그 JFrame에 무슨 함수들이 있는가 한번 쫙 훑어보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이제 프로그램이 끝났다라고 치고 내가 X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X를 탁 누르면은
이게 프로그램이 끝난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여기 깜빡깜빡 하고 있는 거는 내가 지금 X를 눌렀을 때 이 윈도우 객체가 set visible false가 돼가지고 안 보이게 처리가 된 거예요. 안 보이게 처리가 되면서 메모리에는 아까 그 drawer frame을 만든 그 메모리 객체가 그냥 메모리에 남아있다는 거죠. 종료한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Ctrl C 눌러가지고 지워버려야 되고, 이게 X를 눌렀을 때, 여기 X 버튼 이걸 눌렀을 때 종료를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런 함수를 이제 호출하면 됩니다. 자, 원래 이 X 눌렀을 때 이제 원래 이제 어떤 여러분이 짠 응용 프로그램을 종료시키려면 system.exit라고는 함수 호출을 해줘야 되는데, 원래는 그 이벤트 핸들링을 통해 가지고선 함수가 시스템 exit가 호출되도록 우리가 이제 이벤트 핸들링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모든 어플리케이션에서 워낙에 자주 있다 보니까 이벤트 핸들링을 갖다가 좀 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특히 이제 JFrame 같은 경우에는 set default close operation이라고 하는 이런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매크로를 갖다가 exit on close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게 되면은 그 X를 눌렀을 때 이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게 됩니다. 자, 아까랑 다릅니다. 이제는 이거 X를 탁 누르면은 아까는 이게 껌뻑껌뻑 했었죠. 그죠? 이제 계속하려면 아무 키나 누르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이 종료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의 프로그래밍 하는 거, 이런 식의 프로그래밍 하는 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화면을 구성하는 행위다 하는 겁니다. 이 화면을 구성하는 행위는 이벤트 드리븐 방식의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시퀀셜 프로그램이다 하는 거예요. 그냥 시퀀셜 프로그램이다. 여러분들 뭐 이 프로그램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그죠? 여기서 new draw frame 하니까 프레임 객체가 만들어지면서 또 여기 컨스트럭터가 호출이 되면서 얘 실행하고 얘 실행하고 얘 실행하고 얘 실행하고 그 다음에 와서 얘 실행하고 나가는 거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간 다음에 보통은 우리 일반적인 메인 프로그램을 이렇게 탁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끝났으니까 그냥 프로그램 종료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시퀀셜 프로그램에서는. 그런데 윈도우 프로그램에서는 이 프레임을 만들고 set visible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내부적으로 이제 그 스레드가 하나 작동을 합니다. 그 스레드가 무슨 스레드냐? 사용자로부터의 이벤트 발생. 그러니까 사용자가 키보드를 누른다든지 마우스에 조작을 하는 행위를 갖다가 구조체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벤트를 발생시키는데, 그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한 스레드가 작동을 하면서 마치 내가 지난 시간에 윈도우 프로그램 소개에서 비유를 했듯이 우체국 배달부처럼 그 이벤트 핸들러에다가 이렇게 전달하는 행위를 해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이 작동이 되게 돼요. 그런 게 이제 이벤트 드리븐 방식의 프로그램이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화면 구성하는 행위 자체는 그냥 시퀀셜 프로그램, 오늘 콘솔 어플리케이션 짤 때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프로그래밍 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가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윈도우 프로그래밍 하는 법을 갖다가 이제 한번 소개를 할 거예요. 자,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소개를 할 겁니다. 자, 이벤트 핸들러를 이용한 윈도우 프로그래밍 작업 절차가 있는데, 맨 처음에 사용 목적을 정해야 됩니다. 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간단한 윈도우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 거냐? 어떤 일을 하냐면, 내가 간단한 윈도우지만 간단한 윈도우에서 이런 일을 할 겁니다. 이걸 딱 실행시키고 나서 이거를 딱 실행시키고 나서 여기다 버튼을 이렇게 한 번씩 누를 거예요. 버튼을 누를 때마다 그 버튼 누른 위치에 X 화살표, X 화살표가 이제 X 표시가, X라고 하는 표시가 나오도록 그렇게 반응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내가 예제로 한번 짜보려고 내가 시도를 할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벤트 핸들링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이제 해보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윈도우 프로그램 할 때 맨 처음에 목적을 정해야 됩니다. 자, 나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하기로 했죠? 마우스 누를 때 뭔가 액션을 하기로 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 사용 목적에 맞는 이벤트 핸들러 함수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윈도우 클로징은 이제 그 고급 자바 수업할 때 쓴 내용에서 이렇게 했네요.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윈도우 이벤트 핸들러 함수는 뭐냐? 마우스를 눌렀을 때 뭔가 X라고 하는 그런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마우스 프레스드라고 하는 함수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당분간은 이제 윈도우 프로그램 초보자이기 때문에 이런 함수를 찾는 행위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는 않지만 이제 앞으로 프로그램 조금 만들어가면서 진행해 가면서 이런 함수들 어떤 함수들을 이용해야 될 건가 이제 조금씩 예제 프로그램 근데 예제 프로그램 만드는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이벤트 핸들러 함수 찾는 능력을 키우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가 사용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은 내가 뭘 해야 되느냐면은 그 이벤트 핸들러가 포함되는 인터페이스를 또 내가 알아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자바에서는 이벤트 핸들러를 갖다 풀어놓지를 않고 그룹핑을 했다 그랬죠. 사용 목적에 맞도록. 그래서 이런 마우스 프레스드라고 하는 함수가 포함된 이벤트 핸들러가 인터페이스가 뭐가 있는가? 요 이벤트 핸들러가 포함된 인터페이스가 뭐가 있는가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요 경우에는 마우스 프레스드라고 하는 함수를 포함하는 이벤트 인터페이스는 마우스 리스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마우스 리스너. 마우스 리스너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되게 라이브러리에 보면은 어쩌고 저쩌고 리스너라고 하는 리스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리스너들이 뭐냐면은 그 관련 있는 이벤트 핸들러 함수들을 이렇게 포장을 해놓은 이렇게 한 덩어리로 묶어놓은 그 인터페이스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우스 프레스드라고 하는 함수가 필요하구나. 그런 다음에 마우스 리스너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가 얘를 포함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이제 알아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API 매뉴얼을 봐도 되지만은 그냥 실제 그 라이브러리를 뒤져봐도 돼요. 여러분들 보통 자바 버추얼 머신을 다운을 받으면은 그 자바 버추얼 머신 내에 src라고 하는 zip 파일이 존재합니다. 그 JDK 버전 넘버 들어가가지고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폴더에 가면은 src.zip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어요. 그 src.zip 파일을 풀면은 쫙 뭐가 이렇게 풀려 나오는데 그 풀려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라이브러리에 있는 자바 원래 코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바 원래 라이브러리에 있는 코드들을 직접 참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풀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쭉 가다 보면은 자바 데스크탑이라고 하는 모듈에 이제 자바 패키지에 AW 패키지에 이벤트 패키지, 그러니까 java.awt.event 패키지라고 하는 거죠. 여기 가면은 이 마우스 리스너라고 하는 파일이 있다는 거죠. 이 마우스 리스너에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하나 정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우스 리스너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 내가 지금 지난 시간에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 설명했죠. 그죠? 함수 시그니처만 있는 그런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함수 시그니처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이 5개의 함수는 마우스 조작과 관련된 그 이벤트 핸들러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함수가 이제 마우스 프레스드인데 이 마우스 프레스드에 대한 어떤 프로그래밍을 하려면은 요 하나만 단독으로 할 수는 없고 이 인터페이스 단위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인터페이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일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쨌거나 이 함수를 찾아야 되고 이 함수가 포함된 이런 리스너를 찾아줘야지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되면 그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해줘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주고 이 인터페이스를 다 구현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인터페이스 구현한 객체를 인스턴시에이션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 원하는 윈도우 객체는 어떤 윈도우에서 이제 이런 핸들러가 호출되기를 원하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윈도우에서 그걸 할 거냐 하는 거죠. 그 윈도우의 객체에서 이 구현된 인터페이스 객체를 갖다가 등록을 해줍니다. 그럴 때 보통 어떤 함수를 쓰느냐면은 add 어쩌고 저쩌고 리스너다 라고 하는 걸 쓴다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마우스 리스너를 갖다가 구현한 경우에는 add 마우스 리스너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객체를 갖다가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요게 이제 전체적인 그 이벤트 핸들러 프로그래밍 절차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키 눌렀을 때는 여기가 키 프레스드 함수, 여기가 키 리스너, 그 다음에 여기 add 키 리스너, 이런 컨비네이션을 이용해서 이제 프로그래밍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요 네 번째 단계에서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옵션이 여러 가지인데, 그 옵션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요번 시간과 요 다음 시간 2시간에 걸쳐서 요 다섯 가지 절차를 통해서 지금 내가 마우스를 눌렀을 때 X라고 하는 그림이 그려지게 하는 그런 프로그래밍을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윈도우 리스너를 구현하는 독립된 객체를 이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일처리를 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요거 이제 윈도우 리스너가 아니죠. 우리 같은 예제에서는 마우스 리스너입니다. 마우스 리스너. 마우스 리스너를 구현하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은 마우스 어댑터를 이용한 여러분들 지금 눈치챘겠지만서도 여러분들 되게 고급 자바 프로그래밍이나 아마 같이 수강을 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내가 일부러 뭡니까? 거의 똑같은 논리적으로는 똑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지금 고급 자바 수업 시간에는 내가 이제 뭐에 대해 설명했어요. 윈도우 리스너에 대해 설명했죠, 그죠? 요 예제에서는 이제 마우스 리스너를 기준으로 내가 설명을 할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이벤트 핸들링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클래스 my mouse listener라고 하는 클래스를 한번 만들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우스 리스너는 마우스 리스너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거로 만들겠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우스 리스너에는 함수가 몇 개가 있다 그랬습니까? 함수가 5개가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함수 5개를 다 명시를 해줘야지 됩니다. 명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마우스 리스너에 있는 함수 5개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적어봤습니다. 적어보면서 여기 있는 인터페이스 함수는 함수 바디가 없었죠, 그죠? 이걸 구현해줘야 되기 때문에 함수 바디들을 다 만들어줬습니다. 내가 이제 테스트하는 차원에서 일단은 원래는 X 그림을 그려야지 되는데 일단 그걸 하기 전에 테스트하는 차원에서 출력문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겠어요. 약간 잠깐 끄고. 자, 내가 이 각 이벤트 핸들러마다 이렇게 시스템 아웃 프린트LN 해가지고 그 함수 이름이 출력되도록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처음 배우는 중이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리스너들 처음 맞닥뜨릴 때마다 처음 접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항상 프로그래밍에서 확인을 하는 버릇을 들이는 게 좋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처음에는 이 마우스 이벤트 핸들러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모를 수가 있으니까 그걸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게 좋다 하는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여러분들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마우스 클릭드를 하는 경우에 마우스 프레스드랑 마우스 릴리즈가 같이 호출된다라고 하는 점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줘야지 돼요. 이건 눌렀을 때만 호출되고 클릭했을 때는 눌렀을 때도 호출되고 릴리즈 됐을 때도 호출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직접 확인하는 게 좋다 하는 거죠. 자,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일처리하는 게 뭐냐? 내가 윈도우 프로그램 절차의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겁니다. 마우스 리스너를 구현하는 독립된 클래스 혹은 독립된 객체를 이용하는 경우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고 컴파일 한번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실행시켜 봅시다. 실행시킨다고 저런 결과가 나오진 않습니다. 내가 이제 여기서 이제 마우스 이렇게 눌러보는 거예요. 프린트는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죠? 프린트도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자, 왜 안 나오느냐? 윈도우 프로그래밍 하는 절차에 의하면은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난 다음에 그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객체를 인스턴시에이션에서 등록을 해야 된다.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래밍이다 하는 겁니다. 요것이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처음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색할 텐데 이제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능숙하게 하는 사람들은 이거
아주 그냥 숙달되어 있는 그런 행위다 하는 겁니다. 이런 행위를 뭐라 하냐면은 이벤트 핸들러를 등록한다라고 얘기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벤트 핸들러를 등록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벤트 핸들러 등록할 때, 자, 이 이벤트 핸들러, 요 이벤트 핸들러들이죠, 그죠? 이 이벤트 핸들러를 발생시키게 하는 이 이벤트 핸들러들을 호출하게 하는 그 당사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이 프레임이라는 겁니다. 이게 드로우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드로우 프레임에서 저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객체를 인스턴시에이션 해줘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this add mouse listener 이런 함수를 써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요 this는 뭐 안 써도 되는 거죠, 그죠? 항상 this가 앞에 있다는 거를 잊지 맙시다.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가 뭘 해주느냐? 요 객체를 갖다가 여기다 명시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new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요 my mouse listener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제 등록까지 됐기 때문에 이거 이후로는 이제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게 해당 이벤트 핸들러들이 이제 호출이 되게 됩니다. 자,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내가 마우스를 이렇게 이 화면의 바깥으로 한번 옮겨서 탁 하면은 엑시트가 되죠, 그죠? 들어가면 엔터. 이게 이제 들어가느냐 나느냐 갖다가 모니터링 하면서 이게 들어가거나 나올 때마다 무슨 작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제 이 이벤트 핸들러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내가 한번 눌러보겠어요. 누르기만 합니다. 뛰지는 않고. 딱 누르자마자 마우스 프레스드라고 하는 게 나왔죠, 그죠? 뛰면 어떻게 됩니까? 마우스 릴리즈드가 나오면서 또 클릭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클릭을 할 때 그냥 클릭이라고만 나오는 게 아니라 프레스드 다음에 릴리즈 다음에 클릭도 이렇게 나온다. 요런 점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벤트 핸들링을 할 때. 그래서 요게 이벤트 핸들러들이 여러 개 중복돼서 호출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줘야지 됩니다. 자, 우리는 뭐 이건 이제 시험 삼아 해본 거기 때문에 이건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마우스 프레스트만 이제 한번 그냥 남겨놓도록 하죠. 이제 얼마나 많이 눌러지는가 봐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근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 마우스 리스너 입장에서 보면은 어디다 그림을 그려야 되겠습니까? 화면에다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그죠? 1단계에서 정확한 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내용은 정확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프로그램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단 급하니까 간단하게 일 처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이제 프로그램이 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다음 편 이후로 내가 이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수정을 하기는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급하게나마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조치를 해보겠어요. 자, 이 클래스, 이 객체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림을 그려야 되는 대상은 어디 있느냐? 이 드로우 프레임이다 하는 겁니다. 이 프레임에다 그림을 그려야지 되겠죠. 근데 얘는 프레임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프레임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이 프레임에 대한 레퍼런스를 얘가 갖고 있는 게 좋다 하는 겁니다. 프레임에 대한 레퍼런스를. 자,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할 때 보통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합니다. 이게 my mouse listener 이렇게 인스턴시에이션 하는 과정에서 여기다가 this라고 하는 레퍼런스를 하나 넘겨줘요. this는 누굽니까? 이 프레임 객체를 가리키는 레퍼런스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느냐? 자, 이 프레임 레퍼런스를 데이터 멤버로 갖고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컨스트럭터에서 이 프레임 레퍼런스를 갖다가 이제 넘겨받으면 된다 하는 거죠. 넘겨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this.frame에 프레임을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그림 그리려면 이제 이 자리에서 그림을 그리면 돼요. 이제 마우스 프레스가 눌러졌을 때, 자, 그림 그릴 때, 나중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은 그래픽스라고 하는 객체가 필요합니다. 그래픽스. 우리가 여러분들 지난 학기에 비주얼 프로그래밍 수업 들은 학생들은 거기서도 그래픽스 많이 써봤죠, 그죠? 이 그래픽스라고 하는 객체는
윈도우 화면에서 그림을 그리기 위한 모든 자료 구조랑 모든 멤버 펑션들을 갖다가 이렇게 모아놓은 캡슐화 해놓은 그런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그림 그리는 모든 기능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림 그리는 그래픽스는 어떻게 알아내느냐? 자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특정 윈도우 컴포넌트에 그 컴포넌트에서 그림 그리기 위한 그래픽스를 가져오는 그런 함수가 있어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서 frame.get graphics입니다. 이런 함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프레임에다가 그림 그리기 위한 이제 그림 그리는 도구를 갖고 와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한번 컴파일 해보겠습니다. 자, 컴파일 됐죠, 그죠? 그래서 이 그래픽스 객체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주면 됩니다. 자, 내가 X표를 그려주기 위해서 일단 좌표 값이 필요한데 그 좌표 값은 여기 마우스 이벤트 2에 여기에 실려서 그 좌표 값이 마우스가 눌러진 곳의 위치 값이 여기 2에 실려서 옵니다. 자, 그건 어떻게 알아내냐면은 integer x는 2.getX integer y는 2.getY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X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X표 그리려면은 G.draw rectangle draw line에서 X-10, Y-10, X 플러스 10, Y 플러스 10. 자, 이렇게 하면은 사선이 하나 쫙 그려지겠죠, 그죠? 사선이 하나 그릴 테고, G.draw line X 플러스 10, Y 마이너스 10, X 마이너스 10, Y 플러스 10. 이렇게 하면 또 사선 하나가 또 그려질 겁니다. 이런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가 수업할 때마다 강조하는 거지만은 선수 과목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겁니다. 내가 지난 학기에 한 설명 또 하기 싫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심지어 내가 지금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이 수업을 위해서 16주 차에 비주얼 프로그래밍 강의 쫙 모아놨죠, 그죠? 그 비주얼 프로그래밍 강의 모아놓은 데다가 그 앞부분에 16주 차에 앞에 12개 정도의 분량은 심지어 특정 윈도우 프로그램과 관련 없이 그 도스 창에서도 어떤 좌표 계산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 예제를 내가 갖다 놨습니다. 지난 학기 수업했던 거. 이런 내용 잘 모르겠는 사람은 빨리 저기 16주차에 있는 동영상 강의부터 빨리 읽어보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괜히 내가 이런 수업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불평할 사람은 빨리 수강 취소를 하세요. 그러고 짜증나게 하지 말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실행시켰더니 누를 때마다 X가 싹 나오죠, 그죠? 자, 이런 게 이벤트 핸들링 프로그램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이벤트 핸들링 프로그램의 특징이 뭡니까? 이벤트 드리븐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벤트 드리븐 방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여기 지금 뭐가 있습니까? 여기 함수 정의가 하나 있어요. 함수 정의가 있죠, 그죠? 함수 정의가 있는데 마우스 프레스드라고 하는 함수 정의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 전체에 걸쳐 가지고 마우스 프레스드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내가 이거 직접 여기서 시퀀셜 프로그램 같으면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마우스 프레스라고 하는 함수 호출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 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럼 이 함수 호출은 과연 왜 함수 호출이 이루어지느냐? 자바 버추얼 머신에서 이벤트를 캐치를 해가지고 이벤트를 해석한 다음에 자동적으로 그 이벤트에 맞춰서 이 마우스 프레스드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는 메커니즘이 버추얼 머신 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윈도우 프로그램을 자세히 배우다 보면 심지어 버추얼 머신 내부 메커니즘도 사실은 나중에는 이해를 해야지 돼요. 근데 당분간은 버추얼 머신 내부 메커니즘은 이해하는 거는 뭐 일단 수업 초기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고 대충 이렇게 자동으로 호출된다. 이벤트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호출된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내가 지금 뭡니까?
이벤트 핸들러를 구현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 지금 설명했습니다. 그죠? 이거 설명하는 와중에 지금 시간이 한 40분이 됐네요, 벌써. 요 정도로 해서 내가 요 수업은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5가지 방법으로 또 일 처리하는 방법 내가 이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